안녕하세요. 박강서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배열 수식 기본 기초 문제를 좀 같이 풀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교재 142페이지를 봐주시면 출제형 1번 동그라미 두 문제가 들어있어요. 자,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면서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트를 봐주시면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자, 여러분 화면 안에 있는 것과 제 화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부연 설명 드리려고 옆쪽에 조금 더 작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교재에서는 썸만 가지고 작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문항수를 더 늘려서 부연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건부터 좀 따져볼게요. 자, 저는 남자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의 금액 합계를 표시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자니 일단 조건은 남자냐? 성별이 남자야? 라고 물어보는 게 1번이겠죠. 그래서 자, 앞에 있는 이 칸은 강희정이 칸이니까 자, 강희정이의 성별, 야, 너 말이야, 너. 자, 너가 혹시라도 야, 남자니? 라고 물어보는 조건이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중간에 논리연산자가 들어갔으니까 최종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로 표기가 되겠죠. 자, 우리 논리함수 배운 사람들이니까 자, true, false 결과값이 뭐 특별히 낯설진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는 true, false구나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 근데 오늘부터는 배열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true와 false의 의미를 좀 알고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false라는 거는 틀렸다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엑셀에서는 틀렸으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0으로 반환을 해주고요. 자, true라는 건 맞았어라는 거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이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유의미한 값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1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대꾸를 해왔지만 자체적으로는 이걸 1과 0으로 변환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건 금액이 합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범위 자리에 앞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물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자, 만약에 if가 없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해봅시다. 자, if가 없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볼게요. 자, if가 없는 상황이야. 자, if가 없는 상황. 자, if가 없는 상황이 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조건 반드시 먼저 괄호 그려주자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계산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담아주시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조건 곱하기 계산 범위였어. 왜? if가 없으면 x를 닮아 if가 없으면 x는 곱하기를 닮아서 중간에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자고 했었으니까 이게 왜 가능한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일단 시작은 앞에 있는 조건에다가 자, 곱해줄게요. 계산 범위를. 자, 그러면 0은요. 어떠한 숫자가 곱해져도 무조건 0, 즉 의미가 없는 값이 돼버리죠. 자, 이것들을 저 전체적으로 sum 함수에 담아서 결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남자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건 0, 즉 의미가 없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종 결과값은 남자 아이들의 금액 합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계산 범위 자리에 숫자 1이 들어가게 되면 자, 그땐 뭘로 바뀌는 거다?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다. 자, 지금 남자애들 3명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인원수를 구해주는 형식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 범위 자리에는 숫자 1이 들어가야 맞다라는 거 조심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요거를 지금 일단은 뭐 이론적인 거 설명을 드린 거니까 실제 배열 함수 푸는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돼야 응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5문제는 충분히 좀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 손에 좀 익혀두셔야 뒤에 문제를 푸실 때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시작은요. 썸 하나만 가지고 남자아이들의 금액 합계 한번 좀 구해볼게요. 자, 썸을 먼저 좀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조건가로 반드시 먼저 그려요. 조건가로 무조건 먼저 그리세요. 첫째.
자, 조건가로 반드시 먼저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if가 지금 있다고 없다고, 그죠? 자, if가 없으면 x는 곱하기를 닮았다고, 그래서 중간에 곱하기를 담아주시고, 자, 그 다음은 나 지금 뭐의 합계를 원해요? 금액의 합계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계산 범위로서 금액 범위를 다 잡아주시자고요. 자,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 배열 마무리합니다. 자, 쌈가로 닫아주시되, 자, 지금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우리가 아직 조건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날 거예요. 자, 무시하고 엔터를 한 번을 더 치면 조건 마무리를 하라고 괄호 안으로 커서가 쇽 하고 들어가져요. 보이시죠? 자, 그때 조건만 마무리할게요. 자, 조건은 당연히 성별 범위 안에서 자, 혹시라도 남자가 있니? 라고 물어볼 건데, 자, 여기서 배열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자, 보이시다시피 조건을 지금 범위를 통짜로 다 쓴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진행하는 게 배열 함수잖아. 그죠? 자, 배열이 범위를 뜻해요. 그래서 범위 단위로 인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배열 수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의 범위가 통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일반 함수 생각해서 그냥 엔터 치시면 무조건 에러 납니다. 자, 반드시 컨트롤 쉬프트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를 쳐주셔야지만 결과값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수식 양쪽에 중괄호 붙어 있는 거 확인되시지? 그죠? 자, 중괄호는 여러분이 붙이시는 게 아니라 엑셀이 붙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쳐주면 중괄호는 내가 아니에요. 엑셀이 붙여줄 거예요. 보실까요? 자, 공식 참고하셔서 1번 문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괜히 if를 좀 사용해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썸으로 시작을 해서 if 들어갑니다. 자, 조건가로 반드시 먼저 그려주세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 보라색 괄호가 떠야 돼요. if가 들어갔으면 보라색 괄호가 무조건 떠야 돼요. 자, if 괄호 따로 조건 괄호 따른 거예요. 괄호 관리 잘 해주셔야 해. 자, 그 다음 if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곱하기가 컴마로 바뀐다는 얘기라 그랬고, 자, 우리 지금 금액의 합계를 원합니다. 자, 금액 범위를 계산 범위로서 전체 다 잡아주시자고요. 자, 그 다음 배열 함수잖아요. 배열 함수에서는 if 거짓값 따위는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if 닫고 썸 닫을 겁니다. 자, 엔터 2번. 자, 조건 마무리 할게요. 자, 조건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자, 성별 범위 중에서 자, 혹시라도 남자가 있니? 물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더 들어갈 게 없네. 자, 마무리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쳐주시게 되면 자, 결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정말 if가 있냐 없냐 차인 거예요. 문제는 둘 중에 뭐 나올 줄 모르니까 반드시 둘 다 방식은 기억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이어서 인원수, 즉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러면 계산 범위 자리에는 무조건 곱하기 1,1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주의하시면서 자, 시작은 썸만 가지고 작업합니다. 자, 조건가로 반드시 먼저 그려주시고 자, if가 없어요. 없으면 x는 곱하기를 닮았다고. 자, 그 다음 인원수잖아요. 개수 구하는 문제인 거니까 계산 범위는 무조건 1이겠지. 자, 괄호 닫아 엔터 2번. 자,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성별 중에서 혹시라도 남자가 있냐. 자, 마무리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쳐주시게 되면 자, 남자 3명이라고 결과값 표기되잖아요. 그죠? 어려우실 거 없다. 자, 이번에는 썸에 괜히 if까지 사용해요. 자, 썸으로 시작했고 if 들어갑니다. 자, 조건가로 반드시 먼저 그려주시라고. 자, if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컴마가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니까 계산 범위 자리에는 숫자 1이 들어가겠지. 자,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 if 닫고 썸 닫았어요. 자, 엔터 2번. 조건은 똑같다고요. 자, 성별 중에서 자, 혹시라도 남자가 있냐 묻자는 거예요. 자, 마무리는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해주시게 되면 결과는 당연히 동일하게 표기가 됐을 거라고요. 자, 마지막 카운트는 뭐 원래가 개수 구해주는 아인 거잖아. 그죠? 시작은 카운트로 시작을 해주고 if 들어갑니다.
자, 조건가로 반드시 먼저 그려주세요. 계속 말하지만 보라색 가루가 안 뜨면 꽝인 거예요. 자, if가 들어갔으니 당연히 곱하기가 컴마로 바뀔 것이고, 자,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 거니까 계산 범위 자리에는 숫자 1이 들어가야 맞겠죠. 배열이에요. if 거짓값 따위는 쓰질 않습니다. if 닫고 카운트 닫았어. 자, 엔터 2번. 당연히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성별 중에서 혹시라도 남자가 있냐 묻자고요. 자, 마무리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해주시게 되면 어쨌든 결과값은 동일하게 표기가 될 겁니다. 되실까요? 자, 요 5문제가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응용 문제 풀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5문제 쉽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냥 제 화면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꼭 여러분 손으로 직접 5개 충분히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해 보시기 부탁 좀 드릴게요.